자,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람일 겁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문재인 대표 쪽에서 오히려 안철수 정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 영입 작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의원의 멘토였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인데요. 관련된 얘기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영입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 측에서 지금 이 호남특위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네. 이 호남특위 위원장으로 지금 장하성 교수를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사실 2012년 대통령 캠프, 안철수 캠프가 생겼을 때 국민정책본부장도 지냈고 또 안철수 의원이 만든 첫 번째 정책 네트워크 싱크탱크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일이라는 조직의 초대 소장도 지냈거든요. 네. 이야말로 안철수의 경제 브레인인데 안철수 신당을 가지 않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간다? 야, 이거는 안철수 의원한테 좀 상당한 충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에 지금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금 영입한다는 소리가 지금 들리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이거 비유를 해보자면은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장하성 교수가 조금 별거 상태죠. 그렇죠. 원래는 같이 살다가. 네. 그러니까 별거 상태인 여성에 대해서 네. 문재인이라는 이 솔로가 네. 지금 구애를 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그리고 사실 이건 조금 이제 그런 거고 사실은 제가 하는 이유는 네. 장하성 교수를 좀 상책이 내는데 도움이 된다. 아. 비록 우리 당으로 문재인 대표에게 안 오더라도 네. 마치 장하성 교수가 안철수 의원 쪽 그다음 문재인 대표 쪽을 양쪽을 기웃거린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장하성 교수가 네. 새정치연으로 안 오고 안철수 교수에 간다 하더라도 네. 이 장하성 교수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깎아내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가더라도 이미지를 훼손시켜서 가면 네. 그러니까 어떤 여성을 갖다가 이미지를 상당히 훼손시켜서 부도덕하다. 네. 가면은 나중에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네. 그런 계산이 아닌가. 네, 남성에게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될 수 있겠는데 어쨌건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최장집 그리고 장하성, 안철수 이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있으면서 같이 정책을 논의하는 모습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정치에 입문한 초기 상황인데 어쨌건 저 주위에 계신 분들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곁을 떠났다는 모습 그런 진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사실은 안철수 의원은 요새 강철수란 별명 불리고 있잖아요. 이 정책 네트워크 내일 송년회 며칠 전에 있었는데 지금 장면 공개하겠습니다만 많이 고무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 같네요. 그 모습으로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후퇴는 없습니다. 강철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 점점 제 성을 바꾸고 계십니다. 저 하나 희생돼서 정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강철수 이렇게 구호가 나오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고무된 모습 보이는데 좀 많이 달라진 거 맞습니까? 어쨌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야 결국 한 세를 구축하고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다는 말을 듣는데요. 강철수란 안철수 의원이 네. 사실 이전에는 네. 이 회식할 때 영수증 하나하나까지 다 챙기고 네. 그러니까 아마 안내배 CEO 하던 시절에 비용 관리를 철저하던 버릇이 있어 그런지 그리고 돈을 잘 안 쓴다 짠돌이라는 네.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 신당 준비하는 청사까지 네. 그게 제일 처음에 1억이라 그랬다가 2억 얼마라고 다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우리 모임에서도 어떤 사람이 시원하게 오늘 저녁 계산 내가 한다 그러면 네. 어떤 마초 네. 그게 남성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거든요. 네. 안철수 의원에게 가장 부족했던 게 어떤 그런 남성적인 그러니까 강한 남성적인 이미지를 못 줬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딴 걸로는 말을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모르는데 네. 이렇게 돈을 한번 탁 쾌척하니까 네. 사람 달라졌네. 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으면 네. 안철수 의원의 다른 행동에 대해서도 네. 상당히 변했구나. 진짜 강철수가 되었구나. 이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달라지긴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안철수 의원의 이 알려지지 않은 행보를 줬다가 좀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13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지난 13일이 일요일 날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권노갑 상임고문에게 전화를 해서 보고를 했죠. 네. 제가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여기에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분열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설득하는 작업도 했고요. 네. 또 바로 다음 날에는 유성엽
황주홍, 문병호 의원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세 분의 동반 탈당이 사흘 뒤에 열리기 때문에 네. 이미 사흘 전에 함께 탈당을 함으로써 안철수에게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네. 부탁을 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달라진 변화겠고요. 네. 또 그 즈음에 두 번째 방문지로 광주를 선택했는데 광주에 가서는 장병환 의원과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병환 의원에게도 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제발 탈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의 계보라든지 본인의 어떤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본인의 신당 창당 작업, 독자 행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최근에는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3년 전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그 순간인데요. 이현재 전 장관, 소설가 조정래 선생 등, 자, 안철수 정치인을 만들기 위한 분들이 당시에 앉았던 모습 보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이제 결국 지금 앞으로도 과연 앞으로 정치를 계속할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자, 달라진 안철수, 그래서 강철수라 불린다 하는데, 한 가지 넘어야 할, 또 설명해야 될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자, 최측근, 안철수의 입이라고 불렸던 금태섭 변호사가 있는데요. 올 여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네. 그 책에는요, 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상희 차장이 책을 가져왔는데 네.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금태섭 변호사가 그 안철수에 대한 얘기를 쓴 부분 가운데 이 책입니다. 에피소드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대선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스탠포드로 갔을 때 있었던 일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여기 있는 내용을 잘 보면은 네. 자, 나는 산책로 바깥에서 울퉁불퉁한 진흙 위를 걸어야 했다. 그런데 못 걸을 길은 아니었지만 좀 불편했고 흙먼지 때문에 신발도 지저분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안 의원과 2시간을 그렇게 걸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장면인지 지금 그림을 통해 설명드릴게요. 자, 안철수 의원은 시멘트 길을, 반듯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금태섭 변호사는 옆에서 함께 얘기하기 위해서 바로 옆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길이 흙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좁은 시멘트 길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 하나 나 있는데, 왕복, 차로 비유하자면 왕복 2차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사람이 계속 다니니까 안철수 의원 한쪽에 서는데, 금태섭 변호사는 설 자리가 없으니까 이 흙길을 걸어야 했다. 그런 상황이죠. 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금태섭 변호사가 쓴 글이 조금 더 있죠. 소개를 더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금태섭 변호사는 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란히 함께 걷는데 도대체 옆 사람이 어떤 길을 걷는지 안 의원은 눈치를 못 채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이런 코멘트를 책에 남겨놨습니다. 네, 이름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좋게 말하면은 네. 자기 생각에 집중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네. 어떤 천재들의 어떤 특성이라도 볼 수 있는데 네. 안철수 의원이 천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 기숙사에 네. 제 후배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같이 기숙사에 있지는 않고 그 후배들이 같이 있었는데 안철수 의원과. 예. 서울의대 안에 있는 기숙사인데 네. 왜냐하면 그 기숙사에 밤 한 11시 되면 저는 라면 끓여 먹습니다. 본래 금지되어 있는데 네. 밤에 먹는 야식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어느 방에서 라면 냄새 나면 전부 다 나무젓가락 한 개씩만 들고 그 방으로 모입니다. 80년대 초반 얘기니까요. 80 초반이죠. 그렇죠. 그래 전부 다 얻어먹고 나 또 자기가 끓이면 또 나눠주고 이런 게 그 아주 유행이었는데 안철수 의원은 그때 안철수 학생이죠. 네. 남한테 얻어먹지도 절대로 않고 네. 자기 걸 나눠주지도 않는다고. 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활하는데 아주 그 여러 가지로 발달된 사람이라는 게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뭐 지금 변했다 하지만 아마 네. 이 당시 상황은 네. 아마 자기 자신 모든 세계의 모든 사고는 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집중력이 강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자, 이 올 여름에 책이 나와서 제가 금태섭 변호사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흙길을 걷는 거를 안철수 의원이 알면서 다른 조치를 안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그렇게 좀 선하지 못한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니까 안 의원이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장면이 있어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안철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를 물으면 꼭 이 일화를 소개한다고 책에 썼더라고요.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네. 문병호 의원에게 네. 한번 같이 길을 걸어보라고 네. 이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정말 변했는지 네. 확인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결국 인간적 매력을 뿜어야죠. 그래서 사람을 끌어당기고 함께 힘도 모으고 지혜도 모으고 자 안철수 정치인 이제 홀로서기에 나섰는데 과연 이런 큰 과제를 해낼 수 있을까요? 야권 내 새로운 지도 그리기 지형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변화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